총학생회 후보와 언론 4자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있었던 언쟁의 협의 결과 현직 임원분들만 소속을 밝히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현직 임원 측은 자신들의 소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정 후보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질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종합질문 시간에는 각 후보자들에게 기자들이 놓친 질문 및 청중 질문을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청중 발언 시간은 2분, 후보자들의 답변 발언 시간은 3분으로 제한합니다. 먼저 기자분들 중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청중 질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학우분들 중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의과대 학생회장 간호학과 신재성입니다. 아까 저 학생회치 전면 구조개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셨는데 아까 타이밍을 놓쳐서 질문을 못 드렸는데 아까 산부학대 연속회의 같은 경우 표결을 인원수 적은 쪽에 맞춰서 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게 맞는지 확인 먼저 드려도 될까요?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의결부하고 집행부하고 그 둘 중에 인원수 적은 쪽에 맞추어서 반대 쪽에도 표결권을 그만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성 중입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이게 지금 아까 단과 대학별로 그 인원수를 뽑아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이거 질문 기회 2번 드리는 거죠? 그거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이거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사회자님께서 재량으로 질문 기회 한 번 더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의원을 인원수에 비례해서 뽑겠다는 그 말씀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어렵죠? 어떻게 비유를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표결권을 5개를 가지면 국회도 표결권을 5건을 가진다. 첫 번째 질문은 그거고요. 대한민국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10표를 뽑고 인천시에서 7표를 뽑고 이런 식으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의원을 뽑겠다. 국회의원을 그렇게 뽑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아까 이해했던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실상 저희과 특성을 말씀드려 저희과가 지금 다 해서 400명이 안 되는데 공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뭐 IT랑 공대가 하나 된다 그럼 8,000명의 인원이 거의 20배 이상의 인원수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럼 거의 저희 의과대학에 만약 의회가 생긴다고 해도 거의 제 생각에는 의결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느낌이 들게 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공대 같은 경우 한 표를 행사를 하는데 마치 그 공대 인원이 모두 한 방향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한 표를 가지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표 수를 나눠가지고 10개를 부여한다 그러면은 그 중에 실제로 그 학생회장의 의사에 따를 표는 오히려 더 적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눠진 표 중에서 공대에 10표가 부여되더라도 그게 다 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충돌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공대표가 오히려 의과대학의 표에 보태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인원수 차이 때문에 의사 반영이 안 될 것 같다. 저희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의석수를 보장을 한다는 겁니다. 비례해가지고 의석을 분배하기도 하지만 그거 외로 인원수가 적은 데에는
어느 정도 완충을 하기 위한 의석이 더 분배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학우분들 중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체육학부 회장 08학번 김태환이고요. 질문 하나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은 이제 학교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학교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거 원래 딜레이 생기면 안 되는데. 여기서 뭐 학우 여러분 듣기 좋게 학생 여러분입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그럼 우리 뜻대로 다 해나가야죠. 근데 사실상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학생 여러분한테 거짓말하기 싫거든요. 사실상 그렇지 않죠. 네, 그러면은 정 후보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학교에서는 학제 개편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 측에서는 학우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학제 개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 후보님과 부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학생들 의사를 묻고 나서 진행을 해야지.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제 개편하면 자기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거를 학교에서 행정적인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개편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걸 학생들이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사실상 제도적인 방법은 없어요. 어느 정도 폭력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거를 뚫고 지나가려면은 이런 상황에서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명백한 거짓말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국에는 이런 경우에는 시위 같은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학생회장이 임기 시작하기 전에 저는 앞으로 절대 시위 같은 거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임기를 시작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총장이 총학생회장을 과연 무서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는 못해요. 제가 아무리 비운동권이지만 할 때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앞으로 학우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작년이나 아니면은 그 예전에 그 어떤 총학생회장처럼 나는 앞으로 절대로 시위 같은 거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학교랑 협상 테이블 들어가가지고 학제 개편을 하겠다는데 총학생회장이 학제 개편에 반대합니다. 학교 측에서는 그래도 할 건데 어쩔 거야 배째. 그건 총학생회장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총학생회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학생들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총장 앞에 가가지고 밤길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 아마 총장님 진짜 밤길 조심하셔야 될걸요. 총학생회장의 발언에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는 그런 의미입니다. 학생의 권리를 보호할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리고 얼마든지 시위라는 방법도 선택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여드렸죠. 작년 6월에 역도부 사건에 대해서 단식 투쟁했던 적도 있었고요. 비운동권 맞습니다. 이 얘기하면 운동권이라고 보실 것 같은데 비운동권 맞고요. 마음에 드는 답변은 아니었을 것 같네요. 마음에 드는 답변인가요? 네,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부 후보님도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되겠죠? 네, 저도 영문과이기 때문에 작년에 예술체육학과가 통합된다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에 관해서 저희도 학교 측으로부터 거의 통보받다시피 해서 들은 거고요. 그 다음 작년 초에 아마 모든 과의 문과대 모든 과 모든 학우들을 대상으로 설문지가 나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제 학우 여러분께서는 학제 개편 어디와 통합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 밝혀도 되겠죠 여기서는? 예, 사견 밝히라고 네. 있는 자리죠. 저 같은 경우는 반대표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문과대 학생들 입장에서 예술체육학과가 통합된다면은 걱정한 것 중에 하나가 문과대의 위상이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네, 똑같은 생각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많은 학우들이 반대를 찍었고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학교 측에서 저희의 의견 반영하지도 않고 통보식으로 업무한 것에 대해서 대다수의 학우들이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답변 됐나요?
이따가 513으로 오세요, 그러면. 뭐 제가 찾아갈 필요는 없고요. 아, 제가 찾아갈게요, 그러면. 예, 찾아오시고요. 그럼 네. 뭐 만족한 답변은 되지 못했고요. 네. 뭐 앞으로 어떻게 되든 간에 뭐 예, 수고하십시오. 학생회장님이시니까 앞으로 협의를 볼 만한 그런 테이블은 자주 생길 겁니다. 그때를 기대를 하시면 되겠네요. 물론 제가 당선이 돼야 말이겠지만. 네, 저기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지금 질문하는 걸로 된 거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리연합회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조혜진 학우분께서 저희가 조성과 수저 관련 동아리방 이전을 할 때 로비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임기를 맡고 있을 때는 조혜진 학우분께서 일반 학우의 입장일 수도 있고 유권자의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걸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는데, 지금 총 한 학교의 대표가 되려고 이제 정 후보로 나오셨는데, 과연 그 로비라는 발언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근거를 자료를 가지고 저희에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전 비대위원장님이시면 한혁철 씨인가요, 지금? 최의진입니다. 최의진 씨요. 최의진 씨요. 현 비대위원장님이 한혁철 씨죠? 예.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공개할 수 있는 자료면 진작에 공개했겠죠.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내일 인하왕장에 올릴까요? 본인들 어떻게 되나 지켜보게? 동아리 연합회가 제가 그 사안을 사인했는데, 예, 올리셔도 좋습니다. 사인을 했다고요? 제가 발전 협의회를 최종적으로 동아리 발전 협의회를 진행했고, 이 조성과 수저 일을 진행했는데, 저는 비리, 로비 전혀 한 적 없고요. 뭔가 있다고 하시면은 올려주시고, 진짜 제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걸 인정하겠습니다. 내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는 걸로 안 끝날 것 같은데요. 일단 올려주시고 말씀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 비대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발언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총학방을 왜 가져가셨나요, 도대체? 총학생회장 없는 틈을 타가지고 총학방을 동현 소속으로 옮기는 의결을 하셨더라고요. 그거에 대해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 되나요? 답변 안 해줘도 상관없죠. 본인 공인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일개 아직 후보자에 불과한 사람인데. 이거는 저 혼자서 학교에서 가져간 방을 왜 총학방을 떼가지고 동현에다 넘겨주나요? 정호께서는 질문자의 말을 끊지 마시고 다 듣고 난 후 이견이 있으시면 발언권을 얻고 난 후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일반 학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 사회자님은 존중은 합니다만. 네, 전 말씀해주세요. 중훈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의무를 저한테만 부과하시면 그건 좀 과한 처사가 아닌가요? 그리고 전 중훈 의원은 지금 여기서 답변을 거부하고 있죠. 저희도 정리를 해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글 한번 올리셨잖아요. 동현 방을 학교에 줬으니까 그에 따라 총학방을 동현해준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자세한 내용을 총학생회 알고 없으니까 계시는지- 그냥 방 가져간 거 아니에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자세한 내용 싶은데, 당연히 알고 있죠. 그 얘기 아니에요? 다른 얘기입니까, 지금? 저희 동아리 발전 협의서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습니까? 여기는 공청회 자리이기 때문에 공청회는 관련- 내가 아니라 저 사람 상대로 해야겠네. 사회자의 말을 끊지 말아주시고요. 죄송합니다. 네, 다시 공약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학우분 계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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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 질문 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희경입니다. 방금 전에 정 후보님께서 보여주신 모습도 있지만, 정 후보님께서 입학하신 이래로 학교의 여러 단대 회장, 부회장들 아니면 대의원회
여러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동아리 연합회, 뭐 방금 전에는 또 신문 기자들 상대로 상당히 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그다지 편치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데 총학생회장으로 들어서게 되면은 그 분들을 전부 다 아울러서 잘 추스려서 학교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듭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스려서 잘 이끌어 나갈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사실 글쎄요, 제가 애초에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순탄치는 않을 겁니다. 지금 모든 회칙을 다 뜯어고치겠다. 앞으로 이것저것 각 단과대학에 제약을 걸겠다. 횡령 못하게 꽁꽁 싸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내가지고 무사평탄하게 1년 동안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난 8년 동안 쌓이고 쌓인 겁니다, 이게. 이거 무서워가지고 8년 동안 아무도 안 했죠? 손도 안 댔어요, 아무도. 그렇게 쌓이니까 횡령하는 사람들도 계속 나오고, 지금 제가 후보자 신분인데 로비를 2번을 받았어요. 제가 작정했으면 벌써 한 1,000만 원대는 횡령을 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허술해요. 8년 동안 쌓인 겁니다, 이게. 누군가는 짊어지고 가야 되잖아요, 이거를. 누군가는 그 힘든 거 욕도 좀 얻어먹고 어디 나가서 싸움도 좀 하고 해 나가면서 제도를 뜯어 고쳐 놔야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하대학교가. 예, 인정합니다. 앞으로 계속 얻어맞을 거고 인하왕장의 제욕 계속 올라올 거예요. 어떤 학생회장들은 손해볼 거고 지금 동안 횡령하던 거 횡령 못해가지고 손해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반대하는 사람 계속 나올 거고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저는 뚫고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가 아니라 원래 민주주의라는 게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의회를 설득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네, 또 다른 추가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자토장에서 그런 싸움판을 벌이실 예정이라는 건가요? 지금처럼까지는 아니죠. 아무래도 총학생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되게 원색적인 언어를 썼잖아요. 제가 전에는 원색적인 언어를 썼었잖아요. 근데 작년에 출마한 이후로 그런 원색적인 언어를 인터넷에 올린 경우는 생각해보니까 한 번 있긴 하네요. 후보자 신분하고 대표하는 신분하고는 언어 사용이 다를 수밖에 없고 싸움은 아마 계속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적나라하게 드러나겠죠. 왜냐하면 모든 회의를 공개하겠다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게 다 발언되면은 그 싸움박질하는 모습이 다 드러나겠죠. 그게 어떤 사람이 옳은 발언을 하는 것인가 하는 거는 하고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지 제가 싸워놓고 이거 봐라 내가 잘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중요한 거는 그 평가를 학우분들께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그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학우분 질문 있으신가요? 예, 뭐 소속 다시 밝혀야 되나요? 예. 예체학부 회장 김태환입니다. 아까 뭐 로비 관련해서 얘기 나온 건데 왜 총학 공간을 내주셨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총학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총학의 역할은 저희 인하대학교에 있는 18,000 학우의 뭐 여러 복지나 뭐 수업권, 자치권 뭐 이거의 모든 것을 보장을 해주고 학우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예, 그럼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그쵸? 근데 그 방을 동아리연합회에 주는 건 그런 상관이 없죠. 자, 근데 이제 동아리연합회 측에 주는 과정에서 뭐 학교에서도 말했듯이 학교에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2년 공간이 동안 왜 없습니까? 동아리연합회에 비는 방이 5개가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원성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말 끊지 마시고요. 제 얘기 다 듣고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실사도 다 돌아보고 했지만 동아리연합회 제가 방이 뭐 5개 남는다라는 거는 저도 잘 뭐 제가 직접 돈 건 아니라서
동아리나 뭐 다른 단대 회장님들도 다 돌아봤는데 없었어요. 결국에는 아니 말 총학방을 끊지 말고 들어주세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학우들을 위해서 가장 희생할 수 있는 단체가 총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총학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대위 측에서 떼서 줬죠.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차기 총학, 아니요, 차차기 잠시만요. 총학은 뭔데요, 그러면? 아니 잠시만요. 정 후보께서는 저 발언권을 가지고 네. 말씀해 주시기 저 바랍니다. 얘기 아직 안 끝났고요. 네, 질문하시는 학우분도 조금 더 빨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저의 뭐 질문은 그거예요. 학우들을 위해서 가장 희생할 수 있는 단체가 저는 총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학이 없는 현재에서는 비대위가 총학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죠. 그래서 비대위 측에서는 저는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있으신 건가요? 비대위가 언제 학생들 생각했습니까? 방학 중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학생이 교직원 실수로 졸업 취소되고 대학원 입학 취소됐죠. 뭐 했습니까, 비대위? 정 후보께서는 완성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뭐하러 앉아있어요, 거기? 왜 뽑아놨습니까? 그거는 예, 저희 학우들이 뽑은 거라 저희가 비대위원장 학우들이 뽑았어요? 뭐 비대위원장만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밀실정치 한 거 아닙니까? 정작 학우 하나가 그렇게 아플 때는 뭐 했습니까? 정 후보께서는 사회자의 말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총학 없다고 총학방 가져갈 때는 그렇게 밀실정치를 해놓고서는 그럴 때는 그렇게 바쁘게 움직여놓고서는 학생이 학교로부터 불이익받았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심하게 인하왕생에다 글을 올렸을 때는 먹었으니 뻔하죠. OT 와가지고 술 먹고 있었겠지. 학생들이 한 표 한 표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려울 때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뽑아놨더니만 그래놨어요. 전혀 부끄러움이 없으십니까, 근데? 희생해야죠. 앞으로 학우들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동아리연합회 방을 떼주는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네, 질문자께서는 더 하실 말 없으신 건가요? 예, 뭐 됐습니다. 네, 그럼 다른 학우분. 네, 안녕하세요. 저 기계공학과 공부학번 서병수입니다. 저 아까 질문하셨던 거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은데 다른 학우분이 한 거 그거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학교의 주인은 지금 누구인가요? 지금 이사장이지 않습니까? 좀 가져오자는 거죠. 그러면 학교의 주인은 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학생이 되어야지요. 근데 제가 지금 보고 이 자리에서 느낀 걸로는 조희진 후보께서는 회장이 됐을 때 학생이 주인이 되는 것보다는 조희진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 될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데 죄송한데 끊지 알겠습니다. 말아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학생들과의 의견을 나누는데 지금 이 자리는 조희진하고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지금 질타하고 혼내고 이러는 자리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제가 질타했던 사람들은 지휘자들이에요. 그 일반 그 보통 유권자들이나 학우분들을 향해서 질타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럴 권한도 없고 세상에 그런 학생회장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누구를 질타했지요? 비대위원장, 언론사. 그런 게 뭐 권위적으로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화를 내고 이런 게 결국에는 학우들을 위해서 화를 내는 거지 제 일신상의 뭐 이익을 위해서 화를 낸다거나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들을 지금 이야기를 좀 듣고 그렇게 되는 회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도 사회자분을 계속 존중한다고는 하시지만 말 끊으시면서 계속 자기 할 말 하시고 필요하실 때는 어떤 절차가 중요하셨다고 하셨다가 자기 원할 때는 어떤 통례적으로 가자고 하셨다가 뭔가 좀 더
회장 후보다운 그런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학우분 질문 있으신가요? 마이크 넘겨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신소재공학과 08학번 황인규입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점은 아까 전에 그 비대위원들과 조희진 후보님 간의 그 다툼 언쟁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그 제가 많이 궁금했던 게 그 조희진 후보께서 로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 이런 식으로 내일 올리시겠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조희진 후보는 그 전까지는 뭐 학내에 골문 것들을 많이 캐내려고 하시고 학내에 뭐 잘못된 걸 많이 보자 하시는 모습을 예, 많이 보아서 되게 존중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최근에 뭐 어떠한 비리나 뭐 예전에 큼직하게 터졌던 사건들 말고 최근에 이제 후보자로 나서시면서 어떠한 비리나 횡령, 뭐 미실정치라는 단어도 많이 쓰시고 뭐 배임, 횡령, 비리 이런 단어 되게 많이 사용하시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한 가지인데 저는 조희진 후보를 만약에 내일 그 관계된 자료가 올라오지 않는다면은 그 여태까지 했던 뭐 비리가 있다, 횡령이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신용이 가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해도 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뒤에 줄줄이 앉아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 제가 거기에 왜 응해야 됩니까? 내일 올리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제가 장담은 못 드렸을 거예요. 왜냐면은 선관위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선관위에서 허가하면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학우분들 중 질문 있으신 분. 여기 앞에 분. 인하교지 편집장 황민주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합리적인 공약들을 많이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난 선거에서 투표 보이콧을 비롯하여 학우들의 그리 곱지 않은 시선들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내 사안들에 있어 후보자께서 많이 바로잡고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안티가 많다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문제점으로 인지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문제점으로 인지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인지 아니면 그런 줄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인지요. 그런 것을 인지하고 계시다면 이거를 문제라고 느끼고 계시는지. 네, 물론입니다. 문제라고 느끼고 있죠. 근데 쉽지가 않네요. 뭐 횡령이나 비리나 막 이런 자료들을 제가 계속 받고 있는데 그걸 보고서 화를 안 내고 허허 웃는다는 거는 이미지 사업하겠다는 얘기죠. 그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그냥 완전히 정치가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람으로서 그런 거 보고서 어떻게 화를 안 냅니까? 그냥 사람답다라고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학생인 임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학우들조차 그렇게 느끼는 데는 어떤 후보자님의 태도라던가 이런 기타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후보자님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라면 그걸 앞으로 고쳐나가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고쳐나가겠다. 지금 제가 총학생회장 직위에 있다면 이렇게 화낸 일이 화냈을 것 같은데. 부모님 도와주세요.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는 건 쉽지가 않죠. 그래도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만큼 저도 옆에서 많이 좀 화 좀 가라앉히라고 좀 말을 할 거고요.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죠. 본인 스스로도
그 위치에 오른다면은 그것이 어떤 위치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네, 다른 학우분들께서 질문. 네. 첫 번째 질문인데 아까 동아리방이 남는 곳이 5군데라고 했는데 5군데가 어딘지 좀 알고 싶은데 답변해 줄 수 있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디 방 빼라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남는 곳이 어딘지. 예, 그럼 그 방 빼라는 소리잖아요. 남는다는 게 방을 가지고 있는데 빼라는 게 아니라 아예 빈 곳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아예 비어서 문이 하루 종일 몇 달씩 닫혀 있는 곳이 3곳이 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아예 자취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빨래 널고 혼자서 살고 있는 그런 방이 2개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그걸 저보고 알려달라고 하시면 안 되죠. 본인이 제일 잘 알고 그건 계셨어요. 제가 제일 잘 알고 있고 올해 그걸 진행할 사항이고. 작년부터 그거 진행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방을 빼야지 왜 총학에서 방을 가져가는데요. 그 그걸 방을 뻔히 빼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 방을 빼서 5동아리, 지금 조선가수 때문에 이동해야 되는 동아리들이 5군데인데 5군데가 다 이동했다고 칩시다. 이동하고 나서 가등록에서 정식 등록으로 들어오는 동아리들은 어떤 역도부 방을- 쫓아내요 그러면? 역도부 얘기는 하지 말고 말 역도부는 끊지 마시고 역도부는 합의된 사항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역도부 문제는 이젠 자기는 모르겠다 이겁니까? 본인이 합의하셨죠? 제가 안 했습니다. 역도부랑 본인이 합의하지 않았어요?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전 비대위원장 김대현 비대위원장님이 하셨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 아예 논지가 틀어진 것 같은데 사회자분께서 확실히 말을 못하도록 해주시고 제가 하고 싶은 말 하겠습니다. 이제 가등록에서 정식 등록으로 들어오는 동아리 같은 경우 회칙상 동아리방을 줘야 되는데 그 동아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방을 줘야 되며 앞으로 동아리 연합회는 앞으로 동아리의 독자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등록 동아리를 신청하는 동아리들이 있는데 그 동아리를 신청할 때 저희가 줄 수 있는 방이 없게 되면 신청하는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독자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최선의 방법을 취한 거고 저희만이 아닌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도움을 구했고 확실히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런 의결된 사항을 자꾸 미시정치요. 미시정치요. 저희 동아리 사람들에게 참 미시정치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저희 동아리원들을 사랑했고 동아리들을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동아리 방을 2칸을 더 가져가기 조희진 위해서 후보는 발언권을 얻은 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진행한 일이고 주문이 사람들도 그 외 이해관계를 상충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인데 이 결과를 무시하는 것은 그냥 미실정치니까 무시하죠. 개인적으로 기분이 굉장히 나쁘네요. 예, 이만 발언 끝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내용은 없는 건가요? 동아리방 5개 질문했고 이에 관련해 답 얻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분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인하대학교 신문사 편집국장 백준현이라고 합니다. 네, 얘기해도 되나요? 그거 저한테 모르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일단 한 가지 일을 하는데도 순서가 있고 타 단체와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 단체의 의견이나 아니면 사전 협의 과정을 생각하고 특정 위치를 지어주면서 이걸 하지 않으면 배임이다 라고 하는 게 말씀하시는 게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게 아닌지 여쭙고 싶네요. 네, 답변해 주세요. 그게 대의민주주의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까 3부 중진 연석회에 참석한다 안 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질문 나오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런 거죠. 일단 제 의견은 네. 합의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일단 제가 언론사니까 언론사 입장에서 말하자면요. 언론사가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는 거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의를 구하고 하셨는지 이건 어쨌든 강제성을 띠는 거니까 결국 참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해도 될까요? 강제성? 강제성이 있나요? 저 여기 참석 안 하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볼 질문에 때는 맞는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언론사 측에서 되게 좋아할 줄 알았어요. 저희가 이렇게 넣는다면은. 네. 귀찮은 일 그래서 하나 더 늘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오히려 모든 걸 함께 이제 지켜보는 거잖아요. 옆에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더 권한을 많이 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마음에 드나요? 네, 추가 질문하세요. 저는 절대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한 적 없고요. 다만 저는 미리 통보를 해주셨거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공약집을 보고 아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이 있는 겁니다. 그 공약을 만들기 싫기도 전에 저희에게 아무 말도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에 대한 답변 없으신가요? 작년 공약 그대로 들고 왔는데 작년에 공약 다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각 언론사 한 번씩 다 방문했고요. 그리고 각 언론사에서 이 공약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는 답변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최소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정도의 답변은 다 들었습니다. 지금 다시 나오신 거잖아요, 어찌 보면. 예. 근데 이제 곡장이 다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 곡장들을 만나보셨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네요. 공약집 배포하면서 제가 방송국 외에 인하대학 신문에 전화해서 혹시라도 공약집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이상한 점 있으면 연락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IBS 측에도 공약집 건네주면서 언제든지 연락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질문하는 자리는 공청회 아닌가요? 어떤 질문 말씀하시는 거세요? 공약에 대해서 모르는 점이나 의문이 가는 점을 질문하는 자리는 이 공청회 자리이지 개인적으로 따로 물어볼 수 없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합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점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공청회 자리 이전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만나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 쪽에 통보받은 것도 없고 합의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이크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오희경입니다. 저기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저번에 첫 번째 선거 운동할 때 포스터를 훼손한다던가 조직적으로 투표를 방해한다던가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건지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 후보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되게 가혹하네요, 질문이. 단호한 대처가 있을 것입니다. 정도로 얘기하면 그것도 추상적이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시죠, 지금? 모자릅니다. 용서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질문이잖아요. 아니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대처 의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니까 후보자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경우는 거의 100% 제 재량인 부분인데, 저번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 측에서도 포스터 훼손이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지 한참 지난 뒤에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성토를 한 뒤에야 간신히 글 하나 올려서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글 하나만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면은 정 후보님께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데 피선거인이 자기 포스터를 뜯고, 안티가 보통 그런 걸 하겠죠. 안티가 자기 포스터를 뜯기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등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가 되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번 선거 때 현수막이 떨어지면서 차량 파손까지 일어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한 경우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네, 그런 경우는
지난번에 차량 파손이 있었던 것 같은 경우는 저희 선거본부하고 선관위하고 그리고 그 피해자분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배상을 드리기로, 아직 배상 드리지는 않았고요. 배상을 드리기로 합의가 됐었고요. 요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가능하면 잡아야겠죠. 물론 제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현수막을 끊어가지고 어디 차 유리창을 깨서 안에 처박는다든가 뭐 그런 거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민간 손실이지 않습니까? 학교 내부에 가지고 왜 민간인의 피해를 주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단호히 대처할 겁니다. 그런 것들은. 네, 이번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학우분들 중에 질문하실 분 더 계신가요? 마이크 넘겨주세요. 예, 저는 간호학과 공부학번 황영욱이라고 합니다. 예, 조희진 후보께서 아직 그 전에 지금 두 건의 천여만 원 상당의 그런 비리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조희진 후보의 아까 성격상 동아리 연합회에서 자료도 있다고 하신 만큼 그 비리에 대해서도 또 자료를 가지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조희진 후보께서 법적 처벌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처벌 이렇게 해서라도 광장에 올리는 것처럼 나중에 그거를 공개해 주실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방안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공개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공개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아마도 공개 쪽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장대한 계획이라서 결과적으로 제가 하려는 거는 그런 비리가 일어날 수 없게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를 이렇게 때린다고 해가지고 비리가 당장 없어질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그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자료는 다 수집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그 장기적인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임기 안에 하실 수 있으신지도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기 안에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임기 안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당장 밝히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넘겨주세요. 뭐 한 명씩 때리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때려 주십시오. 그냥 로비가 뭔지 확실히 얘기해 주시고 제가 모르는 게 로비가 있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하고 잘못을 달게 받겠고 그게 아니라면 확실히 대처할 테니까 당장 도대체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아까 답변 드리지 않았습니까? 선관위에서 허가한다면 공개하겠다고요. 그 부분은 선관위에서 허가하면 공개하겠습니다. 네, 다른 학우분들 마이크. 의과대학 학생회장 신재서고요. 혹시 오해가 있을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일단 여기 옆에 저희 학과 일반하고 저희 동기들이랑 보러 온 거고 조희진 학우분께 계속 보셨겠지만 공격적인 질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서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과대 학생회장을 하면서 저희 의과대 학생들에게 물론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의과대 학우들을 또 중훈이 하면서는 28,000 학우들을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조희진 학우분께서는 그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저희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그냥 직접적으로 저희도 나름 일단 저는 직선으로 학생들 투표에서 뽑힌 인원들인데 현 학생회장들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으신가요? 후보 측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신뢰합니다.
일단 제가 지금 후보자 신분에서 겪은 게 이미 하도 많아가지고 완벽히 100% 신뢰한다 이런 말씀은 도저히 드릴 수가 없네요. 그 부분에서는 작년에 뭐 실제로 저한테 횡령 이런 사건도 있으니까 이해하고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저희 마이크. 안녕하세요. 언론정보학과 공고학번 전소연입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준비한 거 읽겠습니다. 지금 준비한 공약들이 회칙 개정이 다 이루어져야 그 학생 자치기구 전면 구조가 개편되는 거죠? 저희 후보자님 아니십니까 그쪽에? 네. 근데 아까 무슨 현직 그것만 말씀하라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나 질문 지금 드린 건데 지금 준비한 공약들이 회칙 개정이 돼야 그 회의나 이런 의결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그 질문을 이해하지를 못했는데 그 회칙 개정하고 의결하고 관계를 좀 한번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그 학생 자치기구가 예.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 결정되는 게 그림이 아예 달라지잖아요. 예. 그게 이제 회칙 개정이 돼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회칙이 개정이 돼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만약에 회칙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학생 자치기구 전면구조 개편이 되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회칙을 따르셔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때 현재 회칙에 따르자면 총학생회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죠. 그 여러분 발언 절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지금 그리고 계신 그림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거를 반영하셔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에 영향을 그 부분이 미칠까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민주적 통례를 벗어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건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학우분들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저는 이번에 온라인으로 중계를 하면서 질문이 들어온 온라인 질문에 대해서 다른 학우분들의 질문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공학과 박성호 학우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선관위를 독립적인 단체로 분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관리하는 14개 선거구를 시간표에 맞춰 상시 근무자를 편성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150여 명이 관리하는 선관위를 별도 분리시키는 것인데 각 선거구를 관리하는 인원을 별도로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하고 선발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선거구 관한 거라면 투표 참관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답변에 안 쓰여져 있으니까. 투표 참관인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모든 학우들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참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선거관리위원 그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기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각 선거구를 다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고 선거관리위원이 되고 싶은 학우들이 자기 시간을 자발적으로 투자를 해서 공정한 선거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계속해 주세요. 네, 다음은 법학과 임종훈 학우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공약집에 후보자의 열린우리당 가입 이력이 있는데 알기로는 투표권이 있어야 정당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학생 신분으로 어떻게 당에 가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한번 인하광장에서 답변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게 당시 규정을 제가 다시 살펴봤는데 정당 활동, 투표권이 있는 경우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지 투표권이 없으면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라고 해서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근데 물론 지금은 미성년자는 정당 가입을 안 받아줍니다. 요즘은 안 받아주고 정당원의 비슷한 개념, 그러니까 예, 다른 비유 들 게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정당원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해가지고 가족 비슷하게 그렇게 가는 경우가 보통이고요. 당시에는 가입을 다 받았었습니다. 그게 뭐 위법이라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당정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열린우리당하고 민주당에 가입된 적이 있고 3년 전에 탈당해서 현재 무소속입니다. 네, 다음 질문 계속해 주세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계공학 08학번 조영민 학우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후보는 이제까지의 총학생회와는 다르게 표현하기는 애매하지만 단일 세력으로서 후보로 나왔는데 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현 상황에서 1년 안에 모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신지, 그리고 추진하는 정책이 총학생회장 임기가 끝난다면 잠시만요. 네, 총학생회장 임기가 끝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유지를 시킬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책을 추진하시기에는 현재 역도부에서 소송을 한 것처럼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칙의 개정은 학생회장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당장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학우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내세우는 공약들이 자치구의 의결권 비중을 변경을 시키고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고 횡령 못하게 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학우들은 충분히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그 의결 과정을 거치기는 해야겠지만 거기에 있어서 무리가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답변을 다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질문이 여러 가지라서요. 네, 첫 번째 질문이 총학생회장 1년 안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신지, 그리고 네. 두 번째가 임기가 끝난다면 어떻게 유지하실 것인지, 그리고 적이 많은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1년 안에 추진하는 것 자체를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변경을 한 이후에 안정되기까지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를 과연 1년 안에 저희가 다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게 의문입니다. 지금 1월 달부터 임기가 시작돼가지고 3월부터 개정 들어가면 한 학기 동안 이 버퍼 기간을 가지고 가서 내년에는 안정된 그런 체제를 물려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무리를 해야지 그게 가능해지죠. 고치는 것 자체가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고요. 두 번째 질문이 유지하시는 방안. 유지하는 거예요. 저희가 제도를 잘 고쳐 놓을 겁니다. 제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안을 여러분한테 내놓을 거고, 그리고 학우 여러분들이 그거를 평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하고 의결을 해서 결국엔 시행에 들어갈 텐데, 그렇게 우리 선배들이죠, 이때는.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해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우리 후배들이 그거를 못 고치게끔 딱 묶어버린다. 그건 도리가 아니죠. 후배들이 그거를 유지를 못 해가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거기까지 저희가 손을 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의 일은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죠. 뭐 믿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적이 많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뭐 제가 안고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쉽게 가자면은 그 적들하고 다 타협 보면 되거든요. 타협 보면 되는데 제가 그 적들하고 타협 보는 거를 원하는 학생도 사실 없을 겁니다. 어디가 횡령을 했다, 어디가 강목으로 구타를 했다, 근데 그 사람들하고 총학생회장이 가서 합의를 봤다, 타협을 봤다. 오히려 그게 문제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 정도면은 뭐 피드백을 못 받아가지고 아쉽긴 합니다만, 예, 답변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다음 질문 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질문하실 분 더 안 계신가요? 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34대 총학생회 선거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학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소중한 권리 행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